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기에 단순히 괜찮다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불안했기에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동네 병원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에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해댔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예약을 잡은 뒤 시어머님을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들은 말은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입에서 그 무시무시하다는 암이라는 단어가 새어나왔으니까요. 처음에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말로만 듣던 그 일이 우리 가족에게 닥쳤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참 강한 분이셨습니다.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으셨고 묵묵히 치료를 견디셨어요. 힘든 항암 치료에도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고 그런 시어머님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의사 입에서 치료가 끝났다는 말이 나왔고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시어머님도 오랜만에 활짝 웃으셨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재발 판정이 내려졌거든요. 그 순간부터 시어머님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셨어요. 이제는 못하겠다. 다시는 그 치료 못 받겠어. 완쾌된다는 보장도 없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시어머님은 그 고통을 다시 겪느니 차라리 남은 시간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며 시어머님을 설득했지만 시어머님은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을 위해 공기 좋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집을 알아보셨고 두 분은 그곳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하루하루 마치 촛불이 꺼져가듯 힘이 빠지셨고 결국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님은 조용히 아주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한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님과의 정은 참 깊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항상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해주셨다 보니 고부 사이였지만 마음의 벽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숨을 쉬고 있는 것인지 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서운 감정이었어요. 그 뒤로도 한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상실감에 비할 순 없겠지만 저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일상 속 곳곳에서 시어머님의 흔적이 자꾸 떠올랐고 문득 스치는 바람에도 시어머님의 미소가 겹쳐 보이곤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다가와 주셨던 분이었기에 그 빈자리는 더 크고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켠이 늘 허전했고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에도 문득문득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오랫도록 시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오랜만에 친정에 들렀는데 엄마가 자꾸만 저를 흘끈거리며 눈치를 살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었기에 제가 먼저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눈치를 봐? 그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돼서. 궁금하니까 얼른 말해봐. 나 또 이상한 상상하기 전에. 엄마가 여전히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사돈 장례식장에서 말이야. 우리도 거기 꽤 오래 있었잖아. 그렇잖아도 시댁 가족들도 많이 고마워하더라고.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더니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그날 우리도 이것저것 돕고 있었잖니.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지 뭐니. 이상한 얘기라니? 그게 바깥 사돈을 보고는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 같지 않다고들 하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말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지?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이 맞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묻자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두 명이 말한 게 아니다 보니까 딱히 누구라고 하긴 어렵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들었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네?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소리를 하지? 진짜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자 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근데 나도 조금 이상하긴 했어. 엄마까지 왜 그래? 아니, 사람들 말처럼 너무 담담하시긴 하더라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고 표정도 덤덤하시고 말이야. 처음에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가 했는데 계속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니까. 엄마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금 더 깊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바깥 사돈을 잘 챙겨야 할 것 같아. 우리도 많이 신경 쓰고 있어. 제가 흘려듣자 엄마가 당부하듯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니들 당분간 사돈댁 들어가서 지내는 건 어때? 시댁에 들어가라니? 니들 회사도 사돈댁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야지. 엄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지만 그 상대가 시아버님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과묵하시잖아. 사실 난 조금 자신이 없는데.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자 엄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도 있잖아. 평생을 함께하던 아내가 떠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니? 그 심정 나는 조금 알 것 같더라고. 그 순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우리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는 건 어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본가에서 지내자고? 당황한 듯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오늘 친정에 다녀왔는데 엄마가 아버님이 너무 걱정된다면서 당분간만이라도 같이 지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 남편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근데 자기가 많이 불편할 텐데 괜찮겠어? 예전부터 아버지랑 있는 거 많이 어색해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쉽진 않겠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그런 말을 꺼낸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 엄마 말이 그게 가장 큰 문제래.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단 말이야. 남편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아버님 잘 부탁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 사실 그 말이 내내 걸리긴 했는데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거든. 엄마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 큰 집에 혼자 계시면 더 우울하실 것 같긴 하더라고. 지금이라도 같이 지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맙다. 그 말 속엔 미안함도 고마움도 그리고 말로 다 표현 못할 복잡한 마음까지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짐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정도였지만 그날의 발걸음은 꽤 묵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넓은 공간이 예전과는 다르게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따뜻함이 배어 있었는데 이제 그 빈자리가 적막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님이 우리를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표정에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스쳤고 곧장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요. 미리 연락을 드리긴 했지만 정말로 짐을 싸서 온 모습에 적잖이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를 보자마자 왔냐? 짧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고 저도 남편을 따라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여기서 함께 지내려고요. 난 괜찮은데 서로 피곤하게 뭐하러 들어온다고 그래. 당분간만 여기서 지낼 생각이에요. 시아버님의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며 남편도 퉁명스레 대답했는데 시아버님이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속에는 고마움인지 어색함인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남편을 나무랐어요. 아버님도 미안해서 그러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래. 아니, 우리는 아버지가 걱정돼서 온 건데 우리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잖아. 내가 볼 때는 미안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 우선 짐부터 방으로 옮기자. 짐을 풀고 방에 들어간 뒤에도 집안은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왔지만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둘 다 거실과 주방 사이를 어색하게 오갈 뿐이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안방문을 노크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다. 시아버님이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기에 남편과 함께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생각보다 냉장고에 반찬이 많았거든요. 남편 또한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러게 말이야. 무슨 반찬이 이렇게나 많지? 설마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건 아니겠지?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둘이서 조용히 속삭이던 사이 어느새 주방으로 나오신 시아버님이 말을 꺼냈어요. 니들 온다고 하길래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그거 데우기만 하면 될 거야. 이 음식들을 아버지가 전부 하셨단 말이에요? 주말인데 딱히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만들어봤다. 아버지 음식 못하시잖아요. 음식이 뭐 별거라고 그래. 얼른 찌개랑 제육볶음 데우지 않고 뭐하고 있어. 시아버님의 말에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로 저녁상을 차렸고 잠시 후 다 함께 밥을 먹었지만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마저도 크게 느껴질 만큼 조용했어요. 그 와중에도 음식 맛이 꽤 괜찮았는데요. 이것저것 맛을 보던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아버님, 음식이 다 맛있는데 정말로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음식하는 게 별것도 아니던데 뭘 계속 묻고 그래? 아니, 저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서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는데요. 순간 시아버님이 가지 무침이 담겨있는 접시를 제 앞으로 밀어주시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가지 무침을 좋아한다면서 많이 먹어라. 아버님, 제가 가지 무침 좋아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지금 계속 가지무침 먹고 있잖니. 그래서 말 꺼낸 것뿐이야. 호들갑 떨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라. 네, 알겠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 와중에도 제 입에서 칭찬이 새어나오자 시아버님 입가에 은근한 미소가 번지는 듯했지만 이내 곧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침묵이 계속 이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말없이 옆을 지켜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설거지를 했고 저는 허브티를 준비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무슨 차니? 허브티예요. 아버님 허브티 좋아하시잖아요. 시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주 드시던 게 생각이 나서 허브티를 건넸는데요. 허브티를 받아들던 시아버님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허브티는 니들 엄마가 좋아했지. 건강에 좋다고 억지로 먹으라고 해서 먹었던 것뿐인데 개뿔.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더니 수시로 술 마시고 커피 마신 나보다 먼저 갔으면서 맨날 잘난 척만 했다니까. 시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설거지를 하던 남편이 시아버님 목소리에 놀란 채 쪼로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 화나신 거야? 아, 그냥 별일 아니야. 아버지가 개뿔이라고 하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리던데 뭐가 별일이 아니야. 진짜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시아버님은 저녁 식사 후 단 한 번도 문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서둘러 주방으로 나갔는데요. 시아버님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보는 순간 당황한 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스레인지에는 계란국이 담긴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김치와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차림은 단출했지만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곧장 안방문 앞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어요. 아버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서둘러 침실로 돌아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자기야, 일어나봐. 아버님이 벌써 아침밥 차려놓고 나가셨어. 남편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야? 5시 반이지. 아버님은 대체 몇 시에 일어나신 거지? 제가 홀로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남편이 이불을 끌어올리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원래 아침잠 없으시긴 했어. 그래도 너무 일찍 나가신 것 같긴 하네. 우리는 한 30분만 더 자다 일어나자. 남편이 이불을 다시 뒤집어 썼지만 저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에 그대로 거실로 나와 조심스레 휴대폰을 들고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끝에 익숙하지만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침부터 무슨 전화야? 여느 때처럼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아버님, 벌써 출근하신 거예요? 그냥 눈이 일찍 떠졌어. 아침밥 차려놓고 나왔으니까 알아서 먹고 가라. 재료가 별로 없어서 계란국 끓였으니까 대충 먹도록 해. 그 말을 끝으로 시아버님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요. 어느 주말 시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작은 미소를 띤 채 저를 향해 인사를 건넸어요. 언니, 잘 지내셨어요? 오느라 힘들었죠. 아버님이랑 그이는 금방 들어올 거예요. 언니, 아빠랑 같이 지내는 거 힘드실 텐데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제가 챙겼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시누이가 단숨에 걸어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 시누이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아가씨는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필 이런 일이 있을 때 지방에 있으니까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마음 써줘서 진짜 감사해요. 시누이는 결혼 후 지방에 자리 잡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 번 올라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이 챙기랴 이것저것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언니랑 오빠가 본가에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빠랑 같이 지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많이 불편하시죠?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불편할 것도 없어요. 아버님 다시 일자리도 구하셔서 새벽같이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걸요? 그 말을 들은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뗐어요. 전에 다니시던 곳보다 월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다시 구해서 정말 다행이긴 하더라고요. 아빠 혼자 계셨으면 더 힘드셨을 텐데 언니랑 오빠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가씨, 근데 혹시 아버님 요리하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요리요?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아버님 요리 엄청 잘하세요. 에이, 우리 아빠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분인걸요? 평생 엄마가 해준 밥만 드셨는데 그런 분이 요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에 제가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가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침마다 밥 차려놓고 나가시거든요. 시누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진짜요? 아빠가 요리를 하고 밥을 차리신다고요? 네. 근데 음식 먹을 때마다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신기하게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 맛이랑 똑같아요. 제 말을 들은 시누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진짜라니까요. 아가씨가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요. 오이소박이. 그것도 아버님이 직접 담그셨는걸요? 아빠가 오이소박이를요? 시누이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기에 시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리 와봐요. 직접 보여줄게요. 냉장고 앞으로 데려가 문을 열고 김치통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싱그러운 오이소박이 향이 퍼져나가자 할 말을 잊은 듯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거 봐요. 이걸 아버님이 직접 담그셨다니까요. 에이, 어디서 사온 거겠죠. 시누이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정 못 믿겠다면 한번 먹어봐요. 제가 작은 접시에 오이소박이를 담아 건네자 시누이가 반신반의한 얼굴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눈이 커졌고 곧 입가에 머물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진짜로 아빠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괜찮다면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고는 혼자 다 하셨어요. 어때요? 어머님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죠? 시누이가 대답 대신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랑 진짜 똑같아요. 그 순간 오이소박이를 짚고 있던 젓가락 끝이 떨리더니 시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유난히 커 보였던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제가 조용히 시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잠시 후 눈물을 닦고 진정이 된 시누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아가씨, 올라온 김에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님 뵈러 가요. 그 말에 시누이가 다시 한번 눈을 반짝이며 입을 뗐어요. 정말요? 혼자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우리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계속 마음만 먹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거든요. 이제야 겨우 마음을 추스른 것 같아요. 시누이가 제 말을 천천히 곱씹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망설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근데 아빠가 엄마 얘기 한 번도 안 꺼내셨죠? 그 물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오래 묵혀온 서운함이 실려 있었기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아프셔서 그런 건지 어머님 이야기는 안 꺼내시더라고요. 신우이가 고개를 떨구며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아빠가 너무 담담해 보여서 그게 참 속상했어요. 엄마랑 평생 함께 사셨는데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조용히 신우이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우이를 다독이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서운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신우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감정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우리는 아침 일찍 어머님을 뵈러 낙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카페라떼 한 잔, 그리고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생크림 케이크를 조심스레 챙겨 들고 나섰는데요. 그동안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앞에 서니 마음이 또다시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셋이서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로는 부족할 만큼 가슴 속엔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누군가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엄마 보러 왔나 보네요. 나는 그 밑에 우리 아들 보러 왔네요. 한 할머니가 촉촉히 젖은 눈으로 낙골당 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들인데 거기 엄마뿐이랑 같은 날 왔어요. 참 착한 아들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다 문득 우리를 돌아보며 할머니가 물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오셨나 봐요. 그이도 나만큼이나 자주 오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아버님이요? 제가 대묻자 할머니가 시어머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남편 말이에요. 볼 때마다 얼마나 애달프게 울던지 그런 남편이 있으니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겁니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다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저희 아버님을 아세요? 그럼요. 알다마다요. 처음에는 거의 매일같이 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찌나 대성통곡을 하던지 나도 따라서 같이 울었다니까요. 한 달 넘게 그렇게 혼자 와서 울더니 요즘에는 그냥 멍하니 사진만 한참 바라보다 가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자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혼자 오나 이상하다 했어요. 한동안 얼마나 구슬프게 울던지 여기 있던 사람들도 전부 눈물을 쏟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숨이 턱 막힌 채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입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는 왜 혼자 오신 거야? 같이 가자고 하면 되잖아. 아버님만의 추모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가씨, 오늘 일은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에 신우이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바쁘신 듯 시아버님이 일찍 나갈 준비를 하셨고 제게 부탁했어요. 예, 설거지 좀 부탁하마. 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있는데 왜 그렇게 혼자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니들은 곧 집에 돌아가야지. 그럼 난 이만 가보마. 시아버님이 바삐 신발을 신으며 집을 나섰고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순간 주방 한켠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펼쳐본 그 노트에는 정갈한 손글씨로 가득한 요리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만능 양념장 만드는 법,
된장국 끓이는 법, 멸치볶음 만드는 법, 그리고 레시피 옆엔 작은 메모들도 가득했습니다. 여보, 설탕은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매실액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날 거야. 재료 없으면 간단하게 계란국 끓여. 당신 국 없으면 밥 못 먹잖아. 노트에 적힌 글을 보며 시어머님의 글씨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적힌 글을 읽다가 순간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놀라 달려온 남편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봐봐. 어머님이... 노트를 보여주자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바라보다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맨 앞장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마치 유서처럼 남겨진 어머님의 편지가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힘들 때는 혼자 있지 말고 하윤이한테 전화해서 밥 같이 먹자고 해. 우리 하윤이는 당신 마음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정말 힘들면 애들한테 힘들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해. 그리고 뒷방 늙은이 되지 않으려면 요리 연습 많이 해서 애들한테 맛있는 밥도 해주도록 해. 그동안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당신은 손주도 보고 증손주도 보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천히 오도록 해.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했어. 고마워, 여보. 편지를 읽던 남편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나보다 자기를 더 믿었나 보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 뒤 집에 돌아온 시아버님이 다급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주방에서 노트 못 봤니? 제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무슨 노트요? 아니다, 됐다. 곧 시아버님이 주방 한쪽 구석에 올려놓은 노트를 조용히 챙겨 품에 꼭 안은 채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노트에 대해 비밀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시아버님과의 진짜 학가를 결정했어요. 짐을 싸고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시아버님이 투덜거리셨지만 한편으로는 얼굴에 은근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아버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어요. 시아버님은 무뚝뚝한 겉모습과는 달리 집안일도 심지어 요리까지 척척 해내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평소에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늘 담담하던 시아버님의 얼굴에 햇살 같은 한박웃음이 번졌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앞으로 우리 하윤이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알겠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예전에 레시피 로트에서 봤던 메뉴를 말했더니 바로 주방으로 향하셨고 분주하게 조리대를 오가며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다 같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난 뒤 시아버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손주는 내가 봐줄 테니까 회사 계속 다니고 싶으면 걱정하지 말고 다니도록 해라. 네? 아버님께서요? 니들 엄마가 세상 뜨기 전에 육아 때문에 하윤이 회사 그만두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워낙 일을 좋아하는 애인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이야. 내가 손주 봐줄 테니까 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도록 해. 내 친구 중에 육아 경력자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거든. 그 말을 듣는데 또다시 뭉클해졌습니다. 아버님, 많이 힘드실 텐데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손주 보는 게 얼마나 복인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저는 출산을 했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난 뒤 다시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어머님 낙골당에 다녀왔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아버님과 아들 민성이가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 세상 어느 풍경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